아까 우리가 소비자 얘기한 것과 똑같이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건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제는 생산자에서 본 거예요. 생산자는 이게 공급 곡선을 얘기할 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가격이 얼마로 주어졌을 때 몇 개를 생산할 용의가 있느냐, 그걸 우리가 공급 곡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격이. 이 경우에는 가격이 지금 100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이 기업은, 이 판매자는 가격이 100보다 훨씬 낮아도 두 단위는 생산해서 판매할 용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100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이윤이 많이 남는 거죠. 웬 떡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거는 가격이 55만 돼도 생산하려고 했는데 보니까는 가격이 100원이나 주는 거예요. 이만큼은 생산자가 남기는 겁니다.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 잉여하고 유사한 개념이면서 서로 틀린 개념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파란 걸로 표시한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 기업의 생산자 잉여, 이윤이 되는 셈입니다. 자, 우리 경제의 세계에는 소비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생산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경제는 항상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생산자 잉여하고 소비자 잉여를 합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건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전국의 정보화 마을 100여 곳이 모여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우리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체험 행사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100여 곳의 정보화 마을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시민들이 직접 보고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횡성 한우와 영덕 대게부터 풍기 인삼과 제주 감귤까지 다양한 농수산물을 마을 주민들이 직접 나와 판매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가격에 거품이 많다는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고가일수록 좋을 것이라는 인식과 기존에 사용하던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 보니 수입 화장품은 비싸도 잘 팔립니다. 가격이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 교육도 됐고 했으니까 좀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게 가격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 여러분 이제 이 화면들 예전보다 훨씬 이해의 폭이 넓어지셨죠. 장터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제품을 고릅니까? 소비자 잉여를 더 늘리기 위해서 고릅니다. 그리고 외제 수입 화장품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한계 효용이 가격보다는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죠? 한계 효용은 물론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와 공급하고 이 선상에서 보면은요, 소비자는 실제로는 600원밖에 내지 않았어요. 6단위를 100원씩 샀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가 가져가는 것은 이 삼각형만큼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비용은 뺐으니까 위에 노랑 부분이 소비자는 남기고 가는 거예요. 기분이 아주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장터에 가서도 이렇게 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생산자는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자는 실제로 600원이 수입이 됐죠. 소비자가 지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녹색 부분만큼 생산자 잉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면은 그 가격을 주고 이 물건을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소비자는 600원 플러스 알파만큼의 큰 소비자 잉여를 얻었고 생산자는 당연히 수입이
600원이지만 그거 플러스 베타만큼의 생산자 잉여, 이윤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을 지불하고 또는 그 수입만큼을 받았어도 그뒤에 숨어있는 경제 현상은 소비자나 생산자나 모두 주고 겉으로 돈으로 계산한 거 이상의 훨씬 많은 사회적인 후생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의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주는 시사점만 생각해 본다면은 시장에서 아무런 간섭 없이 결정되는 가격이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를 가장 크게 한다. 사회 후생을 가장 크게 한다. 그런데 이거를 개입하고 규제하면은 누군가가 생산자나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고 사회 후생이 줄어들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이거를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설명을 했느냐면은 가격이 100으로 딱 고정돼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가격은 실제 시장에서는 어때요? 변화할 수 있죠. 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장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구별합니다. 시장은 많은 기업들이 똑같은 품질의 제품을, 재화를,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장, 이런 걸 경쟁시장이라고 그래요. 경쟁시장은 생산자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 대부분 경쟁시장이에요. 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이 시장에서 정해지지 어떤 한 사람이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전라도 경상도에 사는 농부가 쌀 가격에 영향을 주기가 힘들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경쟁시장이에요. 세상에는 경쟁시장만 있는 게 아니죠. 경쟁시장의 반대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독점시장이 있죠. 독점시장은 경쟁시장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어느 한 기업이 어떻습니까?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결정하느냐? 독점 시장에서는 생산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점 기업이, 독점자가 생산량을 얼마나 늘리느냐,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가격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독점 기업이든 경쟁 시장의 기업이든 모두 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그 원리는 뭐냐? 하나 더 생산하는 비용, 한계 비용, MC, 마지널 코스트하고 하나 더 생산해서 더 얻게 되는 수입, 한계 수입. 이 원칙은 똑같아요. 이거를 비교해서 야, 내가 이 시점에서 생산을 더 할 거냐 말 거냐라고 생각할 때 생산을 더 할 때 추가적인 수입이 추가적인 비용보다 더 많다. 그럼 생산하는 겁니다. 이 원리는 모두 다 똑같아요. 경쟁 시장이든 독점 시장이든 언뜻 생각하면은 경제학 원리를 잘 못하면은 그래도 독점 기업이니까 많이 생산해서 고가로 팔면은 이윤이 극대화되지 않겠는가? 언뜻 생각하면 현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은 그 원리는 정확한 게 아닙니다. 독점 기업도 결국은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일치되는 점에서 해야 독점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경제학의 아주 핵심 되는 시장의 가격, 소비자와 생산자의 선택, 그거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이 수요와 공급, 생산자와 소비자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를 알아야만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더 배울 수 있습니다. 혹시 어려우면은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르스는 바이러스 질환이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경제까지 영향을 많이 미쳤잖아요. 그런데 경제학에서 자세히 놓고 보니까는 물가가 올라갈 때보다 물가가 내려갈 때,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경제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나무 하나하나를 볼 때하고 숲 전체를 볼 때하고 또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나무 하나하나를 계측하는 것보다 숲 전체를 계측하는 게 굉장히 정확히 계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